라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불장에서 농심만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농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삼양은 어쨌든 해외에서 단일 품목으로 계속 잘 되고, 불장 때문에. 여기는 품목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도 세계적으로는 조금 지금 시장의 시각은 창원 부동산 분위기도 보면 집을 매도하고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창원 성산구 용호동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상권이 괜찮네. 2층을 부모님이 거주하고 2층이 원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 저희 이제 사연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방송 보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꽤나 그래도 나름 이제 핫한.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제안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 유튜브에 광고를 그래도 지금처럼 이제 깐깐하게 한 게 아니라 여기가 뭐가 되네 하고 해서 낙관적으로 뭘 태울 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SK텔레콤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요? 한때는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광고 시장 좀 불황. 그러다 유튜브가 이제 이게 마냥 어떤 신세계는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광고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또 독사들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들하고 이제 뭐 연결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무슨 갑자기 이제 뭐 동인이 군대 가면서 이제 나 혼자 그러다가 이제 2분 나오면서 그러면서 저희 이제 구독자들 물갈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제가 벌어들인 수익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제로입니다. 물론 저건 있죠. 뭐 유튜브 이제 사실 이제 뷰에 따라서 나오는 뭐 구글에서 나오는 돈은 있는데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요즘 조금씩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럴 때 좀 뭐 하나 좀 태우고 그러면 저희가 또 성수 있고 홍보도 해드리고 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기업들은 홍보비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한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그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되는 채널에 그렇죠. 좀 이제 태웠을 만한 그런 좀 바람입니다. 좀 태워주세요. 예.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이죠 이제 사연평.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윤성환이 나와가지고 뭐 재밌었다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 진짜 윤성환한테 깜짝 놀란 게 걔 그 마이클 잭슨 할 때 그 있잖아 코 빨아들이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더만. 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못했어. 야, 그거 힘들겠더라고, 그게. 그거 빨아들이는 거야. 흉내도 못 내겠네. 와, 그래서 정말, 윤성환 씨가 정말 애써줬고, 저희 오프라인 때, 콘서트 때 한번 윤성환 씨가 또 좋은, 또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겁니다. 마이클 잭슨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해야죠. 다음 주에는 우리 저 동현이가 나오고, 연예인들도 한번 종종 이렇게 모셔서, 연예인들이 그 주식을 잘 못해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고, 연예인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나쁘잖아. 그리고 사람 믿으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예인들 있잖아 막 하는데 다니다가 주식 정보를 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이건 뭐 직업적으로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뭐 그냥 동네에서 이제 호프집하는 뭐 형이 줬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깐깐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보면 무슨 뭐 CEO 뭐 이런 데서 받은 정보니까 되나보다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연예인들이 더 많이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정보는 믿을 만한가요? CEO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얘기해 줬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 초기 시점에는 아마 얘기 못 할 거예요. 이미 버스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뭐 확정되고 나서나 이럴 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왜냐면 그거 이전에 그분이 얘기하시면 그분도 걸릴 수 있거든요. 맞아. 사전 정보 유출 이런 걸로. 맞아요. 첫 번째 사연은 이제 주식 사연인데요.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새내기 청자 고맙습니다. 자, 이 불장에 한 푼도 못 본 투자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3월에 말이죠 전세를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또 가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버핏이 사실은 뭐 코카콜라 투자한 것처럼 나름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이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이제 이유가 있어. 라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수출 그리고 수출 공장 확대 그리고 타 식품 기업 그러니까 뭐 삼양 대비 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 대형마트 점유율까지 확대된 거 보고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나 봐요. 많이 했네. 근데 이 불장에서 농심만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농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제끼고 나가서 딴 데 들어가야 되는 건지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속상하겠다. 그럼. 다 같이 안 되면 괜찮은데 맞아. 친구는 막 하이닉스 맞아. 사서 날라다니는데. 농심 무슨 저기 있잖아요. 옛날에 메일유업 이런 거 황제주 아니야. 그렇죠. 농심은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이런 황제주들의 어떤 그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몇 개 있잖아요. 일단
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단 망할 가능성이 버핏이 낮으니까. 그냥 몇십 년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데 이제 배당도 잘 나오지. 그렇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현재 이 종목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왜 이렇게 짜? 왜냐면 절대 주가가 높으니까. 절대 주가가 지금 40만 원이 넘잖아요.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꽤 덜 빠지긴 했는데 40만 3천 원이니까. 근데 배당을 지금 한 6천 원 정도 하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개별 주가가 높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텐데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데 이 회사가 안 간 이유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딱 하나예요. 삼양은 어쨌든 해외에서 이게 단일 품목으로 계속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계속 잘 되고, 여기는 신라면을 포함해서 진짜 다양한 품목이 있어서 잘 될 거라고 믿고 미국에 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양은 어쨌든 예상을 높게 해놨는데 그거보다도 잘 나오는 반면, 불닭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품목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도 낮춰놨는데도 그것도 못 채우니까 신기하네. 주가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맛있는데. 근데 4분기는 그래도 매출은 컨센서스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해외 쪽에 성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매출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익은 이 정도 나와야지 했더니 갑자기 일회성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분기에 실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막 달려갈 때 원래 식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별로 좋지 못했지만 이 종목은 더 안 좋은 그런 양상을 맞이한 거죠.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보너스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공장 투자와 관련된 뭐 비용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항상 매분기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를 항상 4분기에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오니까 원래도 음식료 업종이 전체 시장 수익률 대비 별로 안 좋은데 더 이제 뭔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간 거죠. 야, 근데 있잖아, 그 농심하면 그 새우깡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괜찮은데 새우깡도 이렇게 크게? 세계적으로는 조금 라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맛있는데, 아주 새우깡? 크게. 뭐 김 소장이 맛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지. 그것도 특히 맛있지, 새우깡. 네, 그 새우깡의 위상이 그 농심의 초코파이, 그러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정도도 안 되나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죠. 아, 그래. 외국인들이 안 먹어봐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또 새우깡 비슷한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새우칩 같은 거 있죠. 새우칩 같은 거. 일본도 많고 저 동남아도 많고 많아. 새우깡이 사실 일본 거 아니야? 일본 거 뺏겨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진짜 삼양 불닭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폰으로 따지면 아이폰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의 뭐 갤럭시 S가 아무리 뭐 하지만 그쵸, 그래도 우주인이 와가지고 핸드폰 가져간다면 아이폰 가져갈 거 아니야. 한 모델의 총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 종류가 많은 갤럭시가 전체 판매량에서 우위일지 모르지만 판매 단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맞아요. 보면 아이폰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새우깡도 매출이 적진 않은데 라면 총량이랑 새우깡 총량이랑 비교해 보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면이 25년 매출액 기준으로 1조 6천억, 새우깡 등 스낵 제품이 4천억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새우깡이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뭐 크게, 아니 그럼 있잖아요. 그럼 농심이 이분 한 4천만 원 해가지고 10%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당장 시장이 만약에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아주 많아가지고 뭐 베팅할 종목이 있다면 옮겨 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뭐 전세 자금에 보태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보태는 시기가 당장 내일이 아니라면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우리 중간에 설날이라고 하는 또 거래가 비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는 달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괜히 옮겨가지고 또 이제 망하느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면 다 내리죠. 그런데 뭐 제한적인 수준의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농심 괜찮지. 농심 같은 종목군들이 1분기에 실적이 좀 올라올 여지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시장의 시각은 농심도 올해는 실적이 조금 올라올 수 있다는 시각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뭐 삼양식품을 제치고 다시 1등주가 된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뿌려둔 씨앗, 특히 북미 제2공장의 출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 매출이나 이익이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쉽게 옮길 때가 아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옮겼다가 양방으로 깨질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번 거 할까요? 이제 김 소장이 이제 그 강추한 사연이잖아요. 김구라 경제연구소를 즐겨보는 30대 여성 구독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 지금? 지금 7대 3. 여자가 많아요? 아니지. 아이, 옛날에 9대 1이었어. 9대 1이에요? 나는 저기 남자 팬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아니, 옛날부터 내가 이제 거칠게 방송하고 그래가지고 김연한테 그렇게 옛날에 그 저기 하던 식으로 했잖아. 진짜 더 세게 했지. 근데 그나마 그래도 대접해주면서 한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죠. 옛날에 진짜 엄청나게 뭐라고 했거든. 더 재밌었겠네. 근데 아, 어쨌거나 7대 3 정도인데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야. 많이 올라왔네. 그럼 또 이번에 이제 그 김만 소장을 많이 이제 그 보호해 주신 분들이 여자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여성 팬들이 있더라고. 내 며칠 전에 강연 갔었는데 중구청에서 강연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걸 보고 딸기라떼 먹으니까 딸기라떼 좋아한다. 딸기라떼를 포장해가지고 그래? 손편지까지 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왔다니. 그러네. 아우 야. 내 편지 딱 내 방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요. 아유.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결혼했어요. 출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원래 고향이 창원인데 부모님이 이제 거기 계시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들이 있죠. 왜냐면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사셔야 되고 또 거기 이제 재개발 호재 같은 거 있으면 부모님들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식들이 좀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원의 아파트가 아니라 그 단독주택. 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도심과 크게 멀지 않은 주택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 근데 구도심 주택단지들이 다 도심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데가 이제 옛날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개발이 그렇죠.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대지가 한 70평 정도고 건물 연면적이 63평이니까 꽤나 큰. 뭐 그냥 조그마한 뭐 꼬마 빌딩 다가구 주택가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부모님 살고 계시고 2층에는 소형 원룸 몇 개가 있어서 월 임대 수익이 이제 80만 원 정도니까 뭐 어르신들 이제 용돈 정도 쓰는 거고. 근데 지금 창원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본인이 봤을 때는 왜냐면 이분 집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집을 매도하고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 국평 한 6억대 중반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노후라든지 자산 관리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생각은 단호합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렇잖아. 야, 그 아파트가 얼마나 답답한데. 그리고 여기 저 아는 사람들 다 있고 말이야. 물론 이제 창원에서 창원이면 좀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야, 그거 뭐 대출 끼고 사야 돼. 그리고 야, 여기 80만 원 나와.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고 임대 수익이 80만 원 나오고 아버지가 이제 경비로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요즘 노인들이 사셔도 최소 생활비 3,400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두 분 사시면은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럼 굶어. 진짜. 그런가? 그럼. 아니 먹으면 시국도 떨어질 텐데. 에이, 무슨 말같이 다른 얘기 해가지고 정말. 말같이 하는 건가? 그럼. 이게 뭐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면 그럴 수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30대니까 부모님이 60대 그럼. 정도네. 그러네. 그럼. 그래서 뭐 놀러도 다니셔야 되고 그런데 뭐 우리 엄마도 사실 이제 상구전생인데 뭐 내 카드 조금 하고 해가지고 저 쓰는데 엄마도 그 한 달에 그래도 막 200은 써요, 우리 엄마도. 그렇겠네. 그러면 모자라겠다 이분. 왜냐면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충분히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 그러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과거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단독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말이야 내가 이거 정리해서 저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좀 정정하실 때 아파트로 옮겨서 그래도 몇십 년 사실 거니까 20년 사신다 그러면 또 재테크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말이야 야 니네 부모님들이 저희 나이가 그래도 뭐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약간 뭐라고 이제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또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30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집값 상승이 크지 않았다. 이사 나오기 전에 살던 데, 그러니까 거기는 더 오래된 데였나 봐. 네. 근데 더 오래된 데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오래됐으니까 재개발이 됐겠지?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돼가지고 창원의 대장 아파트가 됐다 이거야. 이사 왔던 집, 판 집은 잘 됐구나. 지금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곳이 창원 성산구 용호동, 창원에서 가로수길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이게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여기 있잖아요. 뭐 이태원 같은데 옛날에 이제 골목길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다 또 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카페들이 이제 조성이 되나 보지. 그럼 상권이 괜찮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제가 너무 정이 없는 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이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이제 80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60대인데 부모님 또 부모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반대하는 게 우리 아파트 단지도 보면 이게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담배 피는 할머니가 있어. 시골에 계셔야 되는데 아들들이 모신다고 데리고 와놓고 자기들은 일하러 가고 부모님 혼자 아파트에서 맨날 할아버지도 담배 피고 올라가고 나는 그게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니까 우리 있잖아 4대 장수촌 해가지고 뭐 곡성, 순창 뭐 이런 데 있잖아. 네. 오히려 있잖아 요즘은 딴 데보다 더 일찍 죽는데. 왜요? 그 조선일보 기사 크게 난 거야. 옛날에 그 어르신들 다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전동 카트 다니지. 아 맞아. 그리고 저기 있잖아 마을 있잖아 마을회관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뭐 나물 무쳐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치킨 시켜 먹는데. 그리고 운동은 안 하시니까 그런 데다가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 인프라가. 아 병원 인프라.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그분들 나름의 이제 사정인데 이제 김 소장 얘기는 어쨌든 부모님의 인생이 중요하다.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기 소일거리도 있고 그래, 친구들도 맞아. 있고 60대면 자기 인생이 있는데 이걸 팔고 그러면 아파트 가라는 얘기인데 나는 이게 제일 걸려. 과거 조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파는 거 고생하는 거 보고 자기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70평 땅 괜찮고 상권이 괜찮네. 가로수길.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여기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1층을 부모님이 거주하고 2층이 원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층을 카페로 개조하고 부모님을 위로 올리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 나중에 그거 자기 집 될 거니까. 근데 아니 부모님 인생이 있다는데 왜 부모님 1층 사는 거를 위로 올리고 1층을 카페 주냐고. 아니, 카페한테 월세 받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페로 하면은 15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면적이면 1층이 한 35평 나올 거니까 카페 주면 월세 150 받으니까 더 좋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동네 잘 모르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뭐 또 그러면 또 저 김구라 말이야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조언을 못 하는 거야.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우리 저기 내면 사정을 알아? 아니 그건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럼 물어보질 말든가. 그럼 방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보니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페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기 지방 가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있어요.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단독주택.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래도 여기가 나름 번화가였는데 저기 있잖아. 나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 저기 구도심 그런데 목포 구도심 같은 데 가봐. 거기 구도심에 일본 가옥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 예쁜 그런 카페들이 꽤 있거든. 근데 거기 팔고 무슨 아파트 이분이 가는 아파트가 구축 거기인데 이것도 그렇게 가격 상승이 그렇게 그러니까.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아. 제가 그 용호동은 가봐서 아는데 여기다 아마 저만 가본 것 같은데 여기 호수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분? 그다음에 여기 그 가로수길이 제 기억에는 이게 봄에 거기를 제가 벚꽃을 아마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여자하고? 여기 뭐 혼자 가진 않았겠죠? 그럼. 그 벚꽃길이 생각보다 꽤 그래. 크게 이렇게 있던 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리모델링 하자. 1층 카페로 하고 부모님 위로 올리고 그런 전략을 한번. 근데 그 공사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공사비까지 걱정해야 돼? 그럼 그거 공사비 알아서 하고.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하는데 그 욕심에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옛날에 맨날 우리 엄마한테 그랬거든. 엄마 옛날에 좀 말이야 좀 아파트도 여기저기 좀 옮겨 다니면서 막 이러지. 내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이제 철모를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바쁘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얻는 정보도 있지만 이거는 크게 움직여봤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 돈 팔아서 엄청난 데를 가. 이게 실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괜히 그냥 부모님하고 의만 상하고 부모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잖아. 아니 그리고 있잖아 부모님들 다 부모님 나름대로 식견이 있어. 아니 뭐 예를 들면 이거 팔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막말로에서 무슨 로또 청약 비슷하게 돼가지고 6억을 넣어야 돼. 그럼 그거 가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기껏 가봤자 그 근처에 그냥 뭐 구축 아파트 가는 건데 그게 뭘 의미가 있냐고. 부모님이 60대면 알 거 다 알고 다 이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야 그래서 너무 본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부모님한테 이제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부모님도 같습니다. 자식 잔소리 듣기 싫어. 우리 딸도 한 번씩 잔소리 하는데 진짜 듣기 싫어.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저기 제 친구가 그 오리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고기. 오리가 요즘 오리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리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뭐 오리집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교회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뭐 중짜 하나 주세요 이러면 있잖아. 거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담아줘. 그래가지고 이제 주물럭해서 담아주면 거기서 지가 이제 구워가지고 셀프로 해가지고 먹는 거야. 그래서 장사 잘 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저기 이제 성남동에다 있잖아. 5천에 550인가?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자리를 얻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 왜냐면 거기 이제 뭐 여기 있잖아. 불도 연결해야 되고. 그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뭐 얘도 이제 없는 살림에 하는 거니까 제 친구 이제 종대라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거를 이제 저기 목포에 그게 한 10개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형하고 같이 목포에 간 거야. 그걸 실으러. 실으러. 갔는데 전기차 트럭을 타고 간 거야. 근데 목포까지 한 400km 넘게 나오잖아. 그럼 어떡하지? 그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하고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올라오는 길에 밤에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짐을 싣어서 그런지 안 되지. 약간 애매했나 봐. 그래서 얘가 충전을 한번 해야 되는데 건너뛰고 이제 한 뭐 진짜 1km 안쪽에 남았는데 전기차가 쓴 거야. 어떡하지? 밤에. 일반 차들은 이게 앵꼬가 나잖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유소가 저쪽에 있는데 이거 앵꼬 날 것 같다 이러면 내가 일단 운전할 때 1, 2차선은 안 타지. 3차선, 4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누를 때 안 들어가. 톡톡톡톡 이래.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쓰는 거야. 뭐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한 3번 정도 섰는데 그렇게까지 위험한 적은 없었는데 전기차는 그냥 나간대. 이 털털털이 없이. 그럼 어떡해? 그냥 딱 쓰는 거지. 그냥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도는 데서 서가지고 와씨 위험하다. 근데 얘가 이거를 두고 나왔다가 100% 돌다가 박으면 그쵸. 사실은 여기 사람도 목숨을 담보할 수 없고 얘도 사실은 큰일 나. 교통사고 유발죄를 가지고 실형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때문에 되지?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이거 있잖아. 근데 진짜 몇 번을 죽을 뻔했대. 위험해. 엄청 위험하지. 경찰 빨리 불러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한 15분 동안 근데 이제 경찰이 그 CCTV를 그거 다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경관도 한 명 죽고 이렇게 있잖아. 안내하던 사람도 죽었다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거 하고 막 이러다가 마침 큰 트럭이 하나 왔는데 5톤짜리가 왔는데 그 사람이 얘네가 워낙 딱하니까 뒤에 디펜스를 쳐준 거야. 뒤에 이제 깜빡이 켜주고 거기 서 있고. 다행이다. 이건 이제 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위험한 순간이 끼익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15분 만에 그 저기 도로마다 다 고속도로마다 CCTV가 있어가지고 경관이 그거 보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15분 후에 와서 그럼 어떻게 충전하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기 있잖아. 레카 이렇게 해가지고 견인했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한 뭐 가까운 거리에서 충전했는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게 한번 빠지잖아? 고속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저속이어가지고 안장하네. 그래서 군산에서 하루 자고 왔다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냥 테이블 서울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아? 그 자는 돈에 전기차는 20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해야 돼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도 이제 전기차를 모르니까 근데 전기차 모시는 분도 아실 텐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 와 전기차는 타면 안 되겠다. 에이, 또 타면 안 되겠다고 그러시면 근데 어떡해. 이제 충전을 미리미리 해야 돼. 그렇죠. 아니면 휘발유는 보험 부르면 이게 기름 한 번씩 넣어주잖아요. 앵콜하면. 바로 넣어주지. 근데 전기차는 그게 전기차도 안 있는데 되잖아. 있어요? 해도 기름처럼 넣으면 바로 출발 못 하니까 어쨌든 조금 넣어주고 미리미리 해야 돼. 그래서 시탄이에요. 군산에서 자고 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돈 더 들었어. 돈 아낄래. 그 차 배터리 수명도 안 좋아졌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렇잖아. 몇 분 안에 저기 되는지 알죠? 솔드아웃 되는지. 그것도 저희한테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10초 안에 솔드아웃 되면은 야, 우리가 아이유도 아니고 10초 안에는. 아니 근데 뭐 저 뭐 송은이 비보 이런 거는 뭐 진짜 막 몇 천석인데 그래요? 1분 5분 안에 막 솔드아웃 되고 그래. 진짜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 뭐 200석밖에 안 되는데 뭐 솔직히 그러네. 얘기해서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솔드아웃 솔드아웃이 됐으면 좋겠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넘어가잖아. 그럼 취소합시다. 다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아. 난 그렇게 취소하자. 생각해. 안 하는 게 맞아. 하루 왜냐면- 넘어서 솔드아웃 안 되면 우리 취소하자. 안 하는 게 맞는 게 왜냐면 그건 그냥 바로미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옛날처럼 이제 뭐 표를 뭐 진짜 직접 거기 가서 현장 가서 예매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건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